이름이 같다고? 아니 어떻게. 태강그룹 회장 한기현. 그는 이날도 수많은 지원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아무 감정 없이 이력서를 넘기던 순간 기현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이력서 한 줄, 단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한서윤 1979년생. 한서윤. 그 이름. 25년 전 비바람 치던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의 막내딸. 어머니의 이름, 정말 이게 맞나? 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고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날도 잊지 못한 딸. 사진 속 웃던 그 아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청년이 그 딸이 남긴 마지막 혈육이라면? 한기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러나 말은 끝까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은 태강그룹의 운명을, 그리고 이 가족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숨겨졌던 비밀이 드디어 뚫린 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태강그룹 본사 44층 회의실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기현 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의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신입사원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반, 오늘 마지막 면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21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검은 구두를 신은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현입니다. 기현이 면접관에게서 이력서를 건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관계 항목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한서윤 1979년생. 기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의자에 앉자 기현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곧은 콧날, 그리고 입가에 어린 미소. 25년 전 실종된 막내딸 서윤의 모습이 청년의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지원 동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재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강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윤이 대학생 시절 교육 봉사에 열정적이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태강그룹에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1999년 서윤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기현은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을 거부하며 집을 나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재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친부모님께도요. 특히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남을 도우며 살아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윈 역시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재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현은 재현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기현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최 실장, 비서실장 최도경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나간 지원자 윤재현. 이 사람의 모든 신상 정보를 24시간 내에 조사해.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서, 모든 공식 문서를 다 구해와. 최도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기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특별한 인재인 것 같아서 그래.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어머니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서윤 1979년생. 기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찾았습니다. 25년 전부터 자신의 일을 맡아온 사설탐정 김대수의 번호였습니다. 그날 밤 기현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옆 휴게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윤의 사진을 꺼내 재현의 얼굴과 계속 비교해 봤습니다. 서윤아, 혹시 내가 보내준 선물인 거니? 기현이 사진 속 서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도경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기현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기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재현 씨의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기현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여기 있습니다. 최도경이 가장 위에 있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기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한서윤 1979년생, 2008년 사망 외조부 한기현. 기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네,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기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주소 이력은 어떻게 되나? 최도경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한서윤 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에 거주했습니다. 2003년 윤재현 씨 출생 후 대전으로 이주해서 2008년까지 살았고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사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재현 씨는 5세였고요. 기현이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태강그룹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재현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회장이 자신을 유독 오래 바라봤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현이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태강그룹에 합격했어요. 오, 그래. 축하한다, 재현아. 양아버지 윤정호의 목소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있나요? 특히 어머니 관련해서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면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표정이 급변하더라고요. 윤정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아, 내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너를 낳기 전에 아버지와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 어떤 다툼이요?
결혼 문제였던 것 같아. 자세한 건 내 어머니도 말씀 안 하셨지만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어. 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시각 기현의 회장실에서는 김대수 탐정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조사 결과입니다. 한서윤 씨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봐. 서윤 씨가 임신하신 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2003년 아들을 낳고 대전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2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그럼 제 손자가 확실한 거군.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서윤이 빼다 박았거든. 기현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그 아이를 특별기획팀으로 배치해.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그날 저녁 기현은 집에 돌아와 아내 정미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선은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기현이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서윤이가 집을 나갈 때 임신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대답해.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 정미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서윤이가 나한테 말했어. 아기가 생겼다고. 기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그 애가 당신한테 실망만 끼쳐드린다고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기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췄습니다. 그럼 내가 임신한 딸을 내쫓은 거야? 정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만 했어. 기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태강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4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재현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첫 출근이니까 실수하지 말자. 재현이 작게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재현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특별기획팀 김 과장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기획팀이요? 전 일반 사무직으로 지원했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배치하셨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현은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 직속 부서에 바로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42층에 내려 특별기획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재현의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재현 씨 자리입니다. 우선 회사 연역 정리 업무를 맡아주세요. 회사 연역이요? 네, 태강그룹 20년사를 편찬하는 작업입니다. 1999년부터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재현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도 파일을 열어보니 당시 직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한서윤 마이너스 기획팀 인턴.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재현이 혼잣말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현 회장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안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회장님.
기현은 재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서윤과의 닮은 점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윤재현 씨, 업무는 어떤가요? 재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기현이 재현의 컴퓨터 화면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1999년도 직원 명단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 그 시절 자료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기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한서윤이라는 분이 계셨나요? 제 어머니와 이름이 같아서요. 기현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서윤. 그런 인턴이 있었던 것 같네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요. 기현이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재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요. 기현이 가슴을 부여잡을 뻔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잘 자랐거든요.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기현이 사무실을 나서자 재현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이름의 인턴이 이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점심시간 재현은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했어요. 그래, 첫날은 어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 제 친어머니와 이름이 같은 분이 인턴으로 있었대요. 전화기 너머 윤정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정말? 네. 혹시 친어머니가 이 회사에서 일했던 적 있나요? 글쎄, 내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 큰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시더라. 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제 친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네요? 모르겠다. 하지만 재현아,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라. 지난 일이잖아.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현은 서재에서 25년 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윤이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오늘 태강그룹 인턴 첫날이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설레고 떨린다. 언젠가 아버지께 인정받는 딸이 되고 싶다. 기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999년 5월 10일. 아버지는 내가 인턴으로 있다는 걸 모르신다. 언젠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기현이 일기를 덮었습니다. 딸이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심했구나. 기현이 서윤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재현을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한승민 전무가 특별기획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승민은 기현의 조카로 그동안 태강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시는군요. 승민이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재현의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재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윤재현입니다. 승민이 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사원이 특별기획팀에 특이하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배치해 주셨습니다. 승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현이 신입사원 한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회사 연역 정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승민이 재현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999년도 직원 명단이 열려 있었습니다. 1999년 자료를 보고 있군요. 그 해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재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순서대로 정리하는 중입니다. 승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승민이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 박 부장과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박 부장, 잠시 시간 좀. 네, 전무님. 신입사원 윤재현이라고 들어봤나? 아, 어제 입사한 친구요. 회장님께서 특별기획팀으로 바로 배치하라고 하셨는데요. 승민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 친구 입사지원서 좀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박 부장이 서류를 꺼내 승민에게 건네줬습니다. 승민이 지원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족관계란에서 멈춰섰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한서윤 1979년생. 승민의 뇌리에 2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기현의 막내딸 이름이 분명 서윤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승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신가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 박 부장. 승민이 지원서를 돌려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기현 삼촌이 손자를 찾은 건 아니겠지? 그럼 내 입지가. 승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현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혈육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재현은 양부모가 있는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KTX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친어머니의 유품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양아버지 윤정우와 양어머니 윤정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재현아, 왔구나. 아버지, 어머니. 재현이 두 분께 안겼습니다. 15년간 자신을 키워준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양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내가 궁금해하던 친어머니 유품들을 꺼내뒀어. 정말요? 윤정이가 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현이 신문 스크랩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 태강그룹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태강그룹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모으셨어. 특히 회장님 기사는 빠짐없이 모으셨지. 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태강그룹 기사만 모으셨을까요? 윤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으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 재현이 편지들을 들춰봤습니다. 모두 쓰다가 만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모든 편지가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편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끝까지 보내지는 못하셨어. 재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재현이가 태어났다. 정말 예쁘다. 언젠가 아버지께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현이가 첫걸음을 뗐다.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재현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아직은 이르려나.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할아버지께 연락하지 못하셨을까요? 윤정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큰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
재현이 마지막 일기를 읽었습니다. 재현이가 이제 5살이 되었다.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봐야겠다. 손자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며칠 후 교통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가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재현아. 재현이 유품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할아버지를 찾아봐야겠어요. 양부모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아,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재현이 상자를 꼭 안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윤재현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보안팀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어요? 재현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회사 기밀문서 불법 다운로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영문을 모른 채 보안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1시간 후 기현이 급하게 보안팀으로 달려왔습니다. 조사를 중단하라. 보안팀장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가. 모든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윤재현 씨를 풀어줘. 기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어쩔 수 없이 재현을 풀어줬습니다. 기현이 재현을 회장실로 데려왔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함한 거예요. 기현이 의자에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현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현이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현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서윤의 옛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재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실종된 막내딸 서윤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제 친손자예요. 재현이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 어머니 이름은 한서윤이고, 맞습니다. 한서윤, 1979년생, 2008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기현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외조부 안에 한기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25년간 딸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하늘이 손자를 보내주었네요. 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네, 재현아. 할아버지예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현이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왜 집을 떠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현이 어젯밤 본 유품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젠가 화해하고 싶어 하셨고요. 기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재현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기현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신 갑자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정미선이 재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서윤과 닮은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예요. 서윤이 아들이에요. 정미선이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서윤이 아들이에요? 네, 할머니. 재현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미선이 재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할머니가 내 엄마를 더 붙잡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정미선이 25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이가 집을 떠날 때 임신한 걸 나한테만 말했어. 할아버지한테는 실망만 끼쳐드린다고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기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재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 사진을 찍어왔어요. 재현이 편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고 쓰인 글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이가 나를 그리워했구나.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께 연락하려고 하셨어요.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2008년 교통사고 나기 전에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셨대요. 아마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딸이 나를 만나러 오다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재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현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재현아,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승민이 회장실 문 앞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승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손자를 찾았구나. 이럴 줄 알았어. 승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후 재현은 태강그룹 본사 근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기현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현이 출근하자 기현이 직접 특별기획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재현아, 오늘부터 새로운 업무를 맡겨주겠다. 어떤 업무인가요, 할아버지? 우리 그룹 각 계열사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배워보는 거야. 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진짜 경영을 배우려면 현장을 알아야 하거든. 기현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 아직 우리 관계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너도 부담스럽고 회사에도 혼란이 올 수 있어. 네, 이해해요. 첫 번째로 재현이 배치된 곳은 태강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재현은 현장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 김 팀장이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대리, 힘들지 않아요?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경험 처음이라 재밌어요. 신입사원이 이렇게 현장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특별한 인재인가 봐요. 재현이 현장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형님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무서워요. 가족들 걱정이 많거든요. 그럼 안전장비나 교육을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하지만 비용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재현이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 건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기현과 정미선, 재현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미선이 재현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재현아, 많이 먹어라. 현장에서 고생했을 텐데.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기현이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땠니?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안전사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안전장비나 교육을 더 강화하면 좋겠어요.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네. 내일 관련 부서에 지시해보자. 재현이 기뻤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회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서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한적한 곳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기현이 서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늦었지만 내 아들을 찾았다. 정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재현이가 너 닮아서 정말 착해. 내가 잘 키웠구나. 재현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현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기현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내 어머니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뭔지 아니? 교육 사업이요. 맞아. 서윤이가 항상 말했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머니 뜻을 이어받아 볼까요? 어떻게?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서윤이도 기뻐할 것 같아.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재단 이름도 서윤교육재단으로 하자.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재현은 양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현아, 잘 지내니? 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현이 자신이 친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부모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럼 내 어머니 아버지를 찾은 거구나? 네. 할아버지가 태강그룹 회장님이세요. 세상에. 그럼 재현이 내가.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윤정호의 목소리가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재현아. 곧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뵈러 갈게요. 진짜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승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현에 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승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현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승민이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부탁할 일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무님? 한 놈을 처리해야 해. 깨끗하게. 승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기현은 정기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인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입사원 윤재현을 대리급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입사원이 몇 개월 만에 대리급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기현이 재현의 현장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고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도 탁월합니다. 승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검증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민 전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승민이 기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윤재현이라는 신입사원 말입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승진 아닌가요? 기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판단에 문제라도 있나? 그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기현이 돌아서려는 순간 승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와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기현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기현이 승민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승민아, 내가 뭘 의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넘지는 마라. 알겠습니다, 삼촌. 승민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론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승민은 사설 언론사 기자 최 기자와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술집이었습니다. 전무님, 오랜만이에요. 고생 많다, 최 기자. 승민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인가요? 태강그룹 내부 이야기를 하나 써줘야겠어. 최 기자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기현 회장이 특정 직원을 특혜로 승진시키고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요? 신입사원을 몇 개월 만에 대리로 승진시켰어. 게다가 그 직원이 25년 전 실종된 딸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최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종된 딸이요? 1999년에 한서윤이라는 딸이 집을 나간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신입사원의 어머니 이름이 똑같이 한서윤이야. 설마, 그럼 손자를 특혜로 승진시킨 거군요?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아.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는 내 몫이야. 승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 내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마. 당연하죠. 한편 재현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특별보좌관실에서 서윤교육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기획서를 작성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그때 할아버지 기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아, 어떻게 되어가니? 네, 거의 다 됐어요. 첫 번째 장학생 선정도 끝났고요. 기현이 기획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꿈꿨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기현이 재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아, 혹시 누군가 너한테 이상하게 굴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없니? 아니요, 왜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회사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날 밤 기현은 정미선과 대화했습니다. 여보, 승민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그 애가 워낙 눈치가 빨라. 정미선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재현이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무리 승민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기현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승민의 야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 기자가 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태강그룹 회장, 실종된 딸 찾았나? 신입사원 특별 승진 논란. 기사에는 재현의 이름과 어머니 이름, 그리고 기현의 딸 실종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현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흘렸지? 최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내부 누군가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승민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기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재현과의 관계가 공개된 이상 더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재현은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회장 손자였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특별 대우였던 거네. 재현이 사무실에 들어가니 기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사 봤어요. 미안하다, 재현아.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재현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3일 만에 태강그룹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강그룹 회장, 25년 만에 손자 찾아 특별 승진 혈연 중심 경영 복귀하는 태강그룹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직원들 불만 폭발. 기현의 회장실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지만 상황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출근하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윤재현 씨, 회장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혈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지만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재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승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승민이 또 다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극적인 걸로 가보자. 25년 전 딸이 왜 집을 나갔는지 파헤쳐봐. 어떤 방향으로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딸을 억압했을 가능성을 제기해봐. 알겠습니다. 다음 날 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한기현 회장 딸 가출, 아버지의 강압 때문, 권위주의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은 딸의 비극. 기사에는 익명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당시 서윤 양은 아버지의 간섭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가부장적 경영 규탄한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라. 기현은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아버지였나? 재현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현아,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이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정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슨 말이야? 내가 기자회견을 할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기현이 놀랐습니다. 여보, 위험해. 언론들이 당신까지 물어뜯을 거야. 상관없어. 서윤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왜 집을 떠났는지 말해야 해. 정미선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편 승민은 이사들을 하나씩 만나고 다녔습니다. 부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 이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목적으로요?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해 재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사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회사 주가를 보세요. 벌써 15%나 떨어졌어요. 승민이 태블릿으로 주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날 오후 기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 재현이 기현을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입니다. 며칠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재현과 정미선이 병실에서 기현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재현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최도경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 전무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회장님의 직무 정지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회장님이 입원하신 틈을 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현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야겠어. 안 돼요, 할아버지. 재현이 기현을 말렸습니다. 제가 가겠어요. 재현아, 너는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재현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정미선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조심해라. 네, 할머니. 재현이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양아버지 윤정호였습니다. 재현아, 뉴스 봤다. 괜찮니?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버지. 재현이 전화를 끊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머니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재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미선이 태강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강그룹 한기현 회장의 부인 정미선입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5년 전 제 딸 서윤이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남편이 딸을 억압해서 집을 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미선이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윤이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준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떠나요.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결혼 상대가 있어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때 재현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정미선 옆에 섰습니다. 저는 한서윤의 아들 윤재현입니다. 재현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와 편지들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재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입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했지만요. 재현이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인정받는 딸이 되고 싶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편지입니다. 아버지께, 제가 낳을 아이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2008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서울로 오시는 길이었어요. 재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정미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25년간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손자를 특별 대우한 게 아닙니다. 재현이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나요? 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재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재현과 정미선이 로비를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미선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잘했어. 할머니도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나아질까? 네, 분명히요. 42층에서 내려 승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승민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승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대리, 아니, 윤보좌관이군. 승민 전무님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승민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뭔 할 말? 임시 이사회 소집건 말이에요. 승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가? 할아버지는 지금 아프세요. 이런 때 경영진이 분열되면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경영까지 논하는군. 승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몇 달 전까지 신입사원이었던 놈이 뭘 안다고. 재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어요. 현장에서도 할아버지께서도요. 혈연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승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시 이사회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정말 회사를 위한 일이에요? 재현의 질문에 승민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전무님 개인적인 야망 때문은 아니에요? 승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전무님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가족? 승민이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전무님도 할아버지의 조카시니까요. 승민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라. 전무님, 나가라고. 재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승민은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이라. 승민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릴 때 기현이 자신을 아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승민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창밖으로 기자회견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대수 탐정이 기현의 병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터졌습니다. 기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승민 전무와 동양건설 간의 불법 거래 증거를 잡았습니다. 김대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승민 전무가 동양건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언론 조작을 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재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승민 전무가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기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승민이가 이걸 검찰에 고발하시겠습니까? 기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보류하자.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야. 그 순간 최도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임시 이사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뭐? 승민 전무가 이사들을 설득해서 강행한다고 합니다. 기현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야겠어. 재현이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이사회를 제가 가겠어요. 재현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재현아, 넌 이사회 참석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있잖아요. 정미선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현아,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후 2시 태강그룹 이사회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승민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한기현 회장의 직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승민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는 회장의 개인적인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승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이사회실이야. 나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윤 보좌관 말을 들어보죠. 재현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제가 이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로 저는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현이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수집한 개선안들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복리후생 개선, 소통 강화 방안들이에요. 이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회사를 위해서요. 승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 말고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재현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 필요한 건 분열이 아닙니다. 단합이에요. 할아버지는 이 회사를 40년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걸 무시할 순 없어요.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보좌관 말에 일리가 있네요. 승민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최도경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긴급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TV가 켜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동양건설과 일부 언론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태강그룹 관련 허위 보도를 위해 거액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승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태강그룹 내부 인사가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사들이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승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제 그만하시죠. 승민이 재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승민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전무의 모든 직책 해임을 의결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민과 재현만 남았습니다. 재현이 승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무님, 승민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무님을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 네, 가족이니까요. 승민이 재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재현아.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재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민이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승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병원으로 돌아가 할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현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재현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정미선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태강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서윤교육재단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재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과장급 기획조정실 팀장이 된 그의 모습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윤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윤재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한서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재현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첫 줄에는 할아버지 기영과 할머니 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아버지 윤정우와 양어머니 윤정희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습니다. 오늘부터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현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이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10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김민수입니다. 서윤재단 덕분에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재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출범식이 끝나고 재현은 가족들과 함께 서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양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윤정우가 서윤의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재현이가 내 뜻을 잘 이어받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윤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착한 우리 재현이, 이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기현이 양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모료 회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윤정호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정미선이 서윤의 사진에 새꽃을 바쳤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었구나. 재현이 무덤 앞에 앉아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첫 장학생들이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선생님께 저는 꼭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도 도울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기현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탁에는 서윤이 좋아했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윤정희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서윤이도 이런 맛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서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거든요. 정미선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기현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이제 정말 우리 회사의 미래를 내게 맡기고 싶어. 할아버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오늘 내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는구나. 윤정우가 재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정말 대견하다. 재현이 양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라. 이제 내게는 더 큰 가족이 생긴 거잖아.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기현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년에 재현이를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할 생각이야. 재현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빨라요. 아니야.
내가 충분히 보여줬어. 정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재현아, 할아버지 말이 맞아. 넌 이미 준비됐어. 양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아, 내 능력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날 밤 재현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재현이가 할아버지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 재현이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이 출근하니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재단 출범 축하드려요. 정말 멋있었어요. 재현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재현아,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너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 고맙다. 마이너스 승민. 재현이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현이 재현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재현아, 잠깐 산책하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재현아,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 저도요, 할아버지. 기현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만남이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태강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현이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현 이사를 태강그룹의 차기 경영 승계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현이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쌓아오신 태강그룹의 전통을 이어받되 더욱 따뜻하고 사람 중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정미선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부모인 윤정호, 윤정희 부부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서윤 교육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재현의 말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기현이 재현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재현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양아버지 윤정호가 다가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이제 정말 큰 인물이 되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주신 그 재현이에요. 윤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하늘의 서윤이도 얼마나 기뻐할까. 그날 오후 모든 가족이 서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윤 교육재단 일기 장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재현이 서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식으로 태강그룹 경영 승계자가 되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려요. 장학생 대표인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윤 선생님, 저희는 모두 선생님의 아드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민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장학생들이 함께 쓴 감사 편지예요. 재현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선생님께 저희는 선생님의 꿈이 이어져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거예요. 기현이 장학생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이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이 이 아이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 무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기현, 정미선, 재현 양부모님, 그리고 장학생들까지 서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큰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기현의 집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기현이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재현이가 태강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현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어. 재현이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양아버지, 양어머니까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파티가 한창 진행되던 중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승민이었습니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그리고 재현아. 기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승민아, 왔구나. 축하하러 왔어요. 늦었지만. 승민이 재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아, 정말 축하한다. 내가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어. 재현이 승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승민 형. 형도 새로운 회사에서 잘 되고 있죠? 그래, 덕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어. 승민이 기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기현이 승민을 안았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재현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서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이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어머니가 바라시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기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아, 혼자 있니? 네,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기현이 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재현아. 내 안에 서윤이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기현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네, 약속해요. 몇 년이 흘러 서윤 교육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재현은 태강그룹 부사장이 되어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회사는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업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의 제삿날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재현의 아내와 어린 아들까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현이 3살 난 아들 한준이를 안고 서윤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준이에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한준이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기현이 한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준아, 이분이 내 할머니야. 정말 착한 분이셨어. 한준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서윤의 무덤을 혼자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재현이 무덤에 새 꽃을 바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서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게요. 재현이 무덤에 손을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영원히. 멀리서 기현이 재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가 이제는 영원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서윤이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마저 뛰어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한기현 회장과 손자 재현 그리고 서윤을 중심으로 모인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죽음마저 뛰어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착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서윤이 꿈꾸었던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은 서윤교육재단을 통해 현실이 되었고 그 사랑은 재현을 거쳐 한준이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 인연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진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